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이번에는 쓰레기 문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쓰레기 문제 하면은 쓰레기 박사님. 좀 이름이 좀 그렇습니다만 네. 뭐 어쨌든 쓰레기 박사님 아주 명예로운 별명인 것 같습니다. 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의 홍수열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유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아유, 역시 환경주의자시라 머그컵. 정말요? 텀블러. 종이컵 이런 거 안 쓰십니까? 종이컵 안 쓰세요? 어쩔 수 없는 경우 아니라면. 야, 눈치 보여서 못 써요. 텀블러. 네. 알겠습니다. 텀블러도 저거 만드는데 탄소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한 10,000번 쓰면 괜찮지 않을까요? 네. 10,000번. 써면 괜찮은데 저거를 되네. 구입할 때 그래서 당근에서 구입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야 완벽해져. 그렇지. 새 거를 안 쓰고. 나의 구매로 인해서 새로 생산되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마음에 드는 좋은 걸 써서 네. 네. 오래 쓰는 게 낫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려 텀블러라고 제가 당근은 살펴봐도 별로 딱 내 마음에 드는 게 없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사야 네.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소중하거든요. 텀블러가 물만 잘 담고 보온만 되면 되지. 그래서 텀블러를 저는 이게 막 기념품으로 나눠주는 거 되게 싫어해요. 예. 그렇게 뿌려지는 텀블러는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내돈내산으로. 예. 아, 그러니까 텀블러는 내돈내산이 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1번 질문부터 절대 물러날 수 없다.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박사님이. 알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 오늘 제지 산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폐지 재활용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폐지 재활용 우리 잘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그렇죠. 엄청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폐지 재활용 그러면 뭐 폐지 가격이 떨어져서 폐지 줍는 할머니들이 고통을 받는다. 예. 그 폐지 줍는 할머니 어떡하나? 자꾸 이런 문제로만 생각을 하는데 예. 폐지가 언제까지 이렇게 재활용이 잘 될 수 있을까? 폐지는 재활용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게 너무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 아닐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 그 폐지의 재활용을 보려면 네. 그 제지 산업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결국은 배출된 폐지를 받아주는 곳이 제지회사잖아요. 예. 그거 잘 저희가 몰라요. 우리가 그 재활용품 중에 종이류를 버리면 예.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 대부분의 폐지는 골판지 만드는 곳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폐지 골판지. 모아서 예. 그러니까 뭐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을 하긴 하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폐지는 골판지 만드는 그 제지회사로 가거든요. 그 이유는 그게 가장 저급의 종이니까. 그러니까 가장 그 생산량이 많고 골판지가 제일 많아요. 골판지 생산량이 가장 많고 예. 그다음에 그 폐지가 이게 골판지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골판지가 크게 골심지라고 해서 속에 이렇게 굵고 그렇게 예. 위에 이제 또 편편한 그걸 판지라고 하고. 그 라이너라고 얘기하는데요. 주로 폐지는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요거. 요거는 품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색깔도 조금 좀 퀄리티가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아. 폐지를 훨씬 더 쉽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상 골판지 용도로 폐지가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제지 산업이 언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잘 운영될 수 있을까? 왜 갑자기 그런 고민을 하십니까? 저는 이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현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지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전통적인 기반의 제조업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제조업들이 지금 계속 중국 등의 도전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그 버티고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중국 등에서의 저가 종이 제품들이 한국 시장을 공략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국내 그 제지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폐지를 그만큼 덜 받겠죠. 그러면은 폐지가 잘 수집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아주는 제지회사가 적으니까 폐지가 지금처럼 재활용이 당연히 잘 될 것이다
있을까라고 하는 게 그때도 유효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 폐지는 시장에서 유상으로 잘 거래가 되고 원활하게 예. 재활용이 잘 될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지금 생각하고 생각을 있는데?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제 미래 상황의 변화에 대한 대비를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게 당장 1, 2년 사이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년, 10년 이렇게 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네. 지금부터라도 이런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의 제조업이 받쳐줘야 국내에서 순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네. 제조업이 붕괴를 해버리면 재활용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쓰레기를 결국은 수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활용의 관점에서는 전통적인 제조업들이 예. 그 국내에서 남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은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재활용도 국내에서 잘 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서서히 좀 균열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질문이다. 물론 뭐 자료도 준비해 오셔서 자세히 저희가 보겠습니다만 일단 궁금한 걸 먼저 질문드리면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종이 재활용이 골판지 업체로 간다면서요. 그래서 골판지 국내 업체들이 잘 있어야 그 사가준 사람이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중국의 골판지 업체가 막 훨씬 잘 돼요. 그럼 우리 재활용되는 종이를 중국에 수출해 그냥 팔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런 상황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중국은 제시 산업이 계속 성장하는 시장이었고 이때까지는 중국의 국내 종이 제품 소비량보다 네. 생산량이 적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종이 제품도 수입하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국이 거의 100% 자족하는 상황까지 올라왔고요. 그래서 예. 여전히 중국의 국내 소비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중국의 골판지가 한국 시장을 공략할 것이다 예. 라고 하는 것은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은 아닌데 예. 근데 이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중국의 골판지 등의 생산 설비의 용량이 엄청나게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서 만약에 중국의 내수 시장에 침체가 왔을 때 오버서플라이 예. 나오면 지금 화장지 시장이 이미 현실화되었거든요. 중국제가 다 넘어오는? 예, 중국에서 이제 화장지, 위생지를 만드는 공장 설비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예. 중국의 내수 침체 등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화장지 소비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생산된 화장지가 남아 돌게 되고 이것이 한국 시장에 저가로 들어오게 된 것인데 이게 그 제지업계의 말에 따르면 이제 한중 FTA가 체결돼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농산물 보호 조치 때문에 여전히 우리나라가 이런 것 종이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때는 관세가 붙는데 예. 중국의 종이 제품이 우리나라 수출될 때는 관세 없이 무관세 제품으로 수출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중국의 제조업 특성상 원가는 우리보다 확실히 낮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가의 휴지들이 한국으로 수출되기 시작했고 지금 시장 점유율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올라갔어요. 지금 한 30% 정도를 예. 중국의 저가 휴지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예. 우유팩 재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유팩. 예. 그러니까 우유팩을 가지고 화장지를 만들거든요. 우유팩을 가지고 화장지로 만드는데 중국의 저가 제품의 공세로 인해서 국내에 그 우유팩으로 화장지를 만드는 회사들의 최근 상황이 영업이익이라든지 가동률이 매우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우유팩을 사가지는 않는다는 거군요. 그렇겠지 앞으로는. 지금 그래서 올해 조금 상반기에 우유팩이 재고로 계속 쌓이게 되는 그러니까 수거한 우유팩들이 그러다 보면 우유팩을 수거 안 해가는 일이 벌어지겠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이 단순히 이제 그 화장지 우유팩의
한정된 문제일 것이냐. 이것은 이제 골판지의 미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지회사에서 우리나라 국내 제지회사에서 한 해 동안 사용하는 국산 폐지의 양이 한 850만 톤 정도 돼요. 이게 얼마나 많은 겁니까? 우리나라의 생활 쓰레기 1년에 총 발생량이 얼마일까요? 2,300만 톤이에요. 2,300만 톤. 예,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와 그 재활용품까지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까지 다 포함했을 때 1년 동안 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 총량이 2,300만 톤이에요. 이 중에서 폐지가 한 300만, 통계에서는 폐지가 한 300만 톤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제지회사에서 반입되었다라고 실적으로 집계한 국산 폐지는 850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폐지는 워낙 시장에서 재활용이 잘 되는 것이니까 쓰레기 발생량으로 통계 신고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신고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거래가 되는 것이니까 실제 발생량은 통계에 들어가 있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850만 ton의 쓰레기가 원활하게 잘 처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국내 폐기물 처리 체계에 미치는 충격이 엄청나게 커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하지가 않은 게 2018년에 폐비닐 대란 사태 혹시 기억나세요? 그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가정에서 그때 폐비닐을 배출했는데도 수거를 하지 않아서 한번 본 적 있었죠. 그때 막 수도권의 쓰레기 대란, 뭐 폐비닐 대란 해서 한동안 3월, 4월 달에 그 언론에서 대서특필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문제를 일으킨 것이 따져 들어가면은 폐지였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에 중국에서 쓰레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폐지도 금지를 했죠. 그러니까 중국이 많이 폐지를 수입했을 때는 1년에 한 3천만 톤 정도를 수입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수입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폐지 공급 물량이 넘쳐나게 되겠죠. 그러면 폐지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국내 폐지 거래 가격은 국제 폐지 가격과 연동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폐지가 넘쳐 흘려서 폐지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국내 폐지 가격도 떨어지게 되겠죠. 아파트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민간 재활용 업체가 돈을 주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재활용 업체가 아파트의 재활용품을 사는 주된 이유는 폐지를 보고 사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사실은 폐지에 끼어 팔게 하는. 폐지가 가장 돈이 되는 거예요? 양도 제일 많고, 양이 제일 많기 때문에 총 수익 금액으로 따지면 아파트의 재활용품에 발생되는 수익에서 적어도 한 40%에서 50% 정도는 폐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폐지 줍는 플라스틱 줍는 할머니는 없는데 폐지 줍는 할머니는 있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그 아파트에는 그때는 이제 연단위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연초에 1년치를 계약을 하는 거죠. 1년치의 단가를. 그때 이제 그 폐지 가격이 한 150원이 될 거다라고 가정해서 계약을 했는데 폐지 가격이 가령 50원으로 폭락을 해봐요. 그러면 아파트의 재활용품을 가져가는 재활용업체의 수익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적자 구조로 전환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파트의 재활용품을 가져가는 업체들이 돈이 안 되는 것들은 안 가져갈 거야. 그래서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중에서 제일 돈이 안 되는 게 비닐이었거든요. 그래서 비닐부터 끊어낸 거죠. 그러면서 아파트에 배출된 비닐이 이 계약된 재활용업체에서 가져가지 않음으로써 이제 폐비닐 대란 사태가 일어난 거고 지자체들은 사실은 아파트는 재활용이 잘 되잖아. 그래서 지자체는 그동안 손을 안 썼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자체 부담으로 넘어왔는데 지자체는 그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그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폐지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은 우리는 단순히 그 폐지 줍는 할머니들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국내의 쓰레기 처리 체계 전체의 연쇄적인 충격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히 쓰레기를 치운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재활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재생 원료를
가져가서 써야 되는 이 우리나라 제조 산업의 경쟁력의 유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좀 이런 종합적인 고민이 우리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환경부도 그 종이는 뭐 당연히 재활용 잘 되는 거다라고 좀 너무 당연시하는 부분들이 있고 산업부에서는 이게 사실은 제지 산업이 엄청나게 대기업일 것 같은데 산업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이너 산업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주로 종이도 파이브니까 그러니까 주로 섬유과의 한 귀퉁이에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산업부에서도 한국의 이제 종이 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를 할 거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고 그 사실상 좀 방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그 국내 제지사들은 일단 전통적인 제지 쪽은 신흥국다. 지금 사실 중국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도도 그렇고 다음에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쪽도 지금 제지 산업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원료를 갖고 있는 곳이 경쟁력을 더 가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우리는 펄프를 수입하잖아요. 근데 그 펄프가 나는 국가들, 목재를 수출하는 국가들이 제지 산업을 하면 경쟁력을 더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목재 산업이 그렇게 망했거든요. 70년대만 하더라도 제가 듣기로는 목재 산업이 거의 한국의 지금의 삼성전자 정도의 위치를 70년대까지만 해도 누렸다라고 했거든요. 계속 좋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한국의 그 목재 산업들은 다 망했거든요. 왜냐하면은 한국으로 목재를 수출하는 국가들이 자기들이 원목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구를 수출해 버리니까. 예, 그렇죠. 나무 제품들을 바로 가공해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국내의 목재 산업의 경쟁력이 상실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제지 산업들은 이제 좀 부가가치가 낮은 기존의 전통적인 범용 종이 제품들, 그러니까 신문지, 골판지, 아니면 인쇄용지 이런 것들의 비중보다는 좀 부가가치가 높은 특수지. 요새 뭐 이게 그 감열지라고 해서 영수증 종이, 이런 종이들이 좀 부가가치가 높은 종이들이거든요. 그런 거는 재활용으로 못 안 돼요.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쪽에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활용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전통적인 종이 제조 시설의 기반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 이게 산업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을 뭐 시장의 변화니까 이건 사양 산업이니까 내버려 두는 게 맞는 것이냐. 물론 경제 논리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뭐 쓰레기 관리의 측면에서 보면은 좀 이걸 당연하게 보는 것들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수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수출도 할 수가 있을 건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폐지는 너무 더러워서 더럽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품질이 안 좋아요. 이물질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수출을 하려면은 폐지의 품질들을 좀 대폭 올려서 국제 시장에서의 국산 폐지의 경쟁력을 높일 그 방안도 필요한데요. 그거보다는 국내에서 발생된 쓰레기의 처리를 외국에 맡긴다,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사주면 큰일이니. 안 맞으면 큰일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안 그럴 것이다라고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일어남으로써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받은 게 결국 2018년 중국의 쓰레기 수입 금지거든요. 중국에 다 의존하고 있다가 갑자기 중국이 쓰레기를 수입을 금지를 하면서 뭐 유럽, 미국, 우리나라도 그 마찬가지로 그 쓰레기 관리책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는 외국에 의존하는 것들은 매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쪽 상황, 그쪽 상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박사님 자료를 많이 준비해 오셔서 자료를 좀 보면서 조금 자세히 설명 드려볼까요? 거의 다 설명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한 종이 생산량 기준으로 보면 세계 7위 정도가 되고요. 소비량 기준으로 세계 6위 정도가 되는데요. 뭐 중국이 어쨌든 압도적이죠. 종이 생산량, 종이 소비량 다. 아직까지는 요거는 저 2021년 기준이라서 중국이 여전히
생산량보다는 소비량이 조금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 지금 네. 또 달라졌어요. 그래서 중국도 거의 자급자족을 하고 아니, 있다라고. 근데 우리는 왜 소비를 이렇게 많이 해요? 종이를? 왜요? 뭐 많이 하는 편. 그러니까 우리의 예를 들면 인구나 GDP나 이런 거 대비 소비량이 많은 편인 것 같은데 한국이. 뭐 수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박스도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뭐 그런 그럴 요소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아니 1인당 그 국민 1인당 종이 소비량을 보게 되면은 뭐 선진국들하고 좀 유사한 수준들을 유사한 수준인데.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출들을 많이 하는 그렇죠. 경우에는 다른 나라가 쓸 거 우리가 생산하고 하는 거니까 소비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상대적으로 조금 우리나라가 높아지는 요인들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한 1,100만 톤에서 1,200만 톤 정도의 생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미세하게 좀 줄어드는 흐름들을 살짝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우려되는 거는 이제 수출량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수출량이 내수 한 80%, 수출 20% 정도인데 수출량이 많았을 때는 생산량이 한 30%까지 차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30% 정도 차지하는 것에서 한 20% 차지하는 흐름으로. 결국은 그 한국의 종이 제품의 그 경쟁력이 조금씩 이렇게 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흐름들을 저는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것도 재활용하고 관련이 있으면 그건 상관없죠. 아니 그러니까 종이 제품을 전통적으로 수입을 많이 해갔던 국가들이 자기들이 제지 회사들, 제지 설비들을 설치를 하면서 자금률을 그쪽에서 높아 가니까 수입량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지금 그쪽에서도 이제는 이제 작업을 넘어서서 다시 이제 수출까지 하는 그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자로까지 등장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종이 제품의 수출 경쟁력은 전망은 저는 밝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재미있는데요. 그러니까 종이의 구체적인 종류별 생산량의 변화가 일어났죠. 2009년까지만 해도 탑3가 골판지, 인쇄용지, 신문용지였거든요. 근데 신문은 거의 이제 맛이 가는 상황으로 가고 있죠. 신문 안 봐요. 신문을 안 보니까 그래서 신문 용지의 위상은 급격하게 추락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인쇄 용지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오른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인쇄 용지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결국은 디지털화가 되면서 책도 많이 안 읽게 되고 좀 인쇄지들을 좀 더 적게 사용하는 것이죠. 지금 저게요. 오른쪽이 2009년이고 왼쪽이 2023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건 처음 봤는데 날카로운 2%는 찾아냈죠? 좋아. 제가 설명드린다라고 하는 게 깜빡했어요. 신문용지가 늘고 있는데 왜 줄었다고 하지? 오른쪽이 2009년, 왼쪽으로 갈수록 2023년. 신문용지는 거의 없어진 셈이네요. 네네네. 골판지는 계속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네요. 늘어난 추세인데 재밌는 걸 보게 되면 늘어나는 거 2020년에서 2021년에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코로나 시기 때. 요거 그러니까 온라인 때문에 많이 하고 사람들 택배 시장, 온라인 시장이 더 증가하면서 급격하게 오히려 증가했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백판지 시장들이 조금 어쨌든 그 현상 유지를 하는데 다른 애들이 워낙 줄어들면서 이제 3위로 올라서게 되는 거죠. 백판지는 그 초코파이 상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 그런 거. 골판지보다는 좀 얇은 거. 얇으면서 이쪽도 그러니까 골판지하고 백판지가 폐지를 많이 사용하는. 백판지는 그래도 비슷하게 유지가 됐네요. 그 왜냐하면은 이제 그 전통적인 제조업체들, 그러니까 식품 같은 라면 상자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거. 그러니까 빼빼로라든지 이런 뭐 종이 상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 자체는 크게 변동이 없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백판지 시장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인쇄용지, 신문용지는 수요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오로지 골판지만 나홀로 성장을 하고 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국내에서의 이제 종이 제품의 수입량이 아직까지는 지금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10%, 12%, 15%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에요. 다만 위생지, 휴지 같은 경우만 조금 점유율이 30%까지 올라가면서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이제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계속 수입의 양이 늘어나면서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 지금 이제 중국의 캐파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변화에 따르는 그 불똥이 예. 한국 시장에 튈 수가 있는데 1%의 변화가 시장에 주는 충격이 엄청나게 근데 클 수도 요것도 있겠다라는 아까처럼 파란색이 제일 최근이지 않습니까? 방금 그래프는. 네네네. 근데 위생용지만 수입이 늘어나고 나머지는 다 좀 줄어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큰 그 변동 자체가 아직까지는 네. 이것도 반대로 해서 왼쪽 아니 그러니까 수입 점유율을 예. 보게 되면은 조금 줄어드는 위생지만 늘어나고 있고 예. 줄어들고 있는 흐름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예.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골판지 쪽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골판지가 많으니까 양 자체가 워낙 많고. 많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수입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크게 문제 삼을 단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5년 10년까지의 시장 변화들을 한번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제지 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설비 투자 산업이기 때문에 네. 시장 자체가 한번 바뀌면 그때는 대응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꾸 눈앞에 1, 2년 사이에 이 시장 변화가 아니라 10년, 5년, 10년에서의 시장 변화까지 봐줘야만 우리의 인프라의 구성 유지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종이를 쓰게 되면은 나무를 베내는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실제 펄프의 비율은 22%밖에 안 돼요. 그럼 뭡니까 나머지? 다 폐지를 쓰는 거죠. 80%가 폐지가 들어가요. 요 표 좀 보여주십시오, PD님. 예. 아 저렇게.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종이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종이를 만들 때 그 폐지가 들어가고 특히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폐지의 90%는 국내에서 수집된 국산 폐지를 써요. 그러면요, 막 쓸 때 종이 같은 거 쓰면 이거 한 장 쓰려고 나무를 또 얼마나 pen 거야? 웬만하면 쓰지 마.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걸 써줘야 폐지가 사용되는 겁니까? 물론 이제 A4 용지는 천연 펄프를 많이 쓰죠. 주로 골판지, 그리고 백판지 이쪽이 폐지를 많이 쓰고 물론 폐지가 들어가 사용된 그 A4 용지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역으로 국내의 제지 산업을 좀 지키려면 폐지가 사용되는 A4 용지를 많이 된다. 구매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폐지가 사용된 재생 A4 용지를 많이 쓸 수 있도록 정책을 어떻게 다시 해야 된다.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고민으로 혹은 대응 방향으로 나오게 예. 되는 것이죠. 박사님, 근데 그러면 제지 공장이 있는 골판지 제지 공장이 있어야 그 나라의 폐지가 잘 순환이 된다.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폐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종이 제품이 골판지인 네. 것인데 네.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몰빵이라고 하는 게 항상 문제잖아요. 너무 몰빵을 하게 되면 그쪽이 위기가 발생을 해버리게 되면 전체의 위기로 연결되는 것이라서, 네. 그러니까 폐지의 순환과 관련해서도 좀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는 좀 노력들도 앞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골판지 공장이 없어지면 그 폐지가 다른 용도로도 국내에서 사용될 수 있으면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골판지로 폐지가 많이 몰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종이가 잘 선별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냥 혼합 폐지들을 그냥 다 먹을 수 있는 곳이 골판지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폐지들을 좀 선별을 사전에 좀 강화시켜서 좀 더 다양한 용도로 폐지들이 좀 더 분산되어서 사용이 되고 이렇게 폐지가 사용된 종이 제품들을 또 우리가 또 열심히 구매를 해서 소비할 수 있는 이런 좀 더 구조로 우리의 종이 순환 구조가 좀 바뀔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재활용할 때 그러니까 종이는 종이류라고 한꺼번에 버리지 말고 종이 중에도 뭐 골판지는 골판지대로 뭐 박스는 박스대로 지금 그렇게 버려요. A4는 A4대로 A4대로 A3는 또 3대로 B5는 B5대로 이렇게 나눠서 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있고 다음에 이제 종이의 유통 과정에서 비에 접근하는
하면 그런 것도 좀 막을 필요가 있고. 젖은 거 들어가도 품질이 떨어져요? 품질이 떨어지게 되겠죠. 또 썩게 되는 거니까 오래 보관하면. 근데 박사님 이거 뭐 중간에 계속 궁금한 게 예를 들면 골판지가 제일 많이 수요처니까 그리고 지금 골판지 산업이 중국산이 워낙 싸고 거기에서 들어오면 그게 없어지면 이 종이들을 어떻게 할 거야 재활용 종이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럼 골판지 말고 다른 수요체를 개발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예를 들면 이 종이들도 다 사실 나무잖아요. 뗄감 아니에요. 뗄감. 떼면 안 되냐? 떼면 안 됩니까? 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목재가 그렇게 가고 있죠. 폐목재가 다시 나무 제품의 원료로 들어가기보다는 네. 그 바이오매스 소각. 발전소, 예. 그 나무를 태워서 바이오매스 발전소로 지금 우리나라 폐목재들이 거의 쏠려가고 있거든요. 예.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종이도 국내에서 태워서 뭐 에너지로 이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종이는 이게 목재로 만들었으니까 예. 그건 이제 우리가 말이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 탄소 아니죠? 중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바이오매스, 그러니까 바이오매스 물질을 태우면 이때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예. 바이오매스 이산화탄소는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안 봐요. 그게 왜냐하면 광합성을 통해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했다가 다시 내보내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뉴트럴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군요. 그렇죠. 인위적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종이 같은 바이오매스에서 유래한 물질들을 태워서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 이때의 전기는 재생에너지로 분류를 하겠죠. 하는데 어쨌든 그 태워서 뭔가를 처리하는 것은 나중에 그 끝에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옵션이죠. 아, 더 쓸 수 있으면 최대한 쓴 다음에 계속 그 물질로 순환시킬 수 있으면 물질로 순환시키는 것이 그 환경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 어쨌든 그 종이를 폐지를 순환을 시켜줘야만 그 펄퍼의 소비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베어내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이가 매우 친환경적인 물질이다라고 자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매우 순환이 잘 된다, 재활용을 잘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이유로 내세우는 거니까 종이가 종이로 재활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종이가 친환경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우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의 관점에서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없을 경우에는 태우는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태우려면은 태워서 나오는 열을 에너지로 이용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를 전혀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건 절대 불가의 악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종이를 다시 종이로 재활용하는 노력들을 그럼 할 필요가 없다. 이건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를 종이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지켜야 될 시장이고 지켜야 될 가치인 것이니까. 그냥 다른 나라 골판지, 다른 나라 A4지가 싸게 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그거 넙죽넙죽 자유경쟁 시장 체제네라고 해서 그냥 받으면 좋아라 할 일이냐? 소비자야 그게? 좀 싸게 살 수 있어도 우리나라 제지 산업이 흔들리면 그 제지 공장 종업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폐지 재활용 시스템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지금의 시스템이 가장 폐지를 부가가치 높게 활용하는 방법이니까 지금 제지 공장으로 가겠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지 공장이 없어진다고 종이가 갈 곳 없지는 않으나 뭐 연료로도 쓸 수 있고 쓸 수 있으나 그건 부가가치가 두 번째 세 번째로 낮은 곳으로 갈 테니 그러니까 뭐 수출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미국도 사실은 폐지를 엄청나게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거든요. 골판지 공장이 적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은 뭐 국내의 물류보다는 차라리 항구에 실어서 한국으로 배에서 실어 보내는 게 자국 내에서 재활용하는 것보다 물류가 더 싸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폐지 그 수거되는 게 엄청 잘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자료 보시면은 한국의 폐지 회수율이 87.4%예요. 이 수치는 그럼 100을 국내 소비량, 국내 종이 제품 소비량을 국내에 유통되는 것 중에 80% 이상이 재활용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국내의 연간 종이 제품 소비량 소비량 중에 소비량을 분모로 보고 근데 예. 이게 뭐 그해 다 쓰레기로 배출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네네. 근데 어쨌든 뭐 이걸 누적이니까. 이걸 어쨌든 분모로 보고 어. 그다음에 제재 회사가 반입한 가져가는- 국산 폐지를 예. 분자로 하면은 87.4%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해. 어마무시한 거죠. 와. 그냥 버려지는 건 13%밖에 없다. 야. 예. 영국은 종이를 먹습니까? 어떻게 95%를 재활용하지? 그 일부 유럽 야. 국가들은 100%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경우는 안 버리는 거예요? 아니죠. 그 수입이 많이 되는 경우. 아, 폐지를 수입하는 아니죠. 그 여러 가지 종이가 포장된 제품들이 수입이 많이 돼 버리면 예. 아, 국내에서 국내 제지사들이 생산한 양보다 네. 오히려 외부에서 유입된 그 꽤 많겠죠. 종이 제품들이 많고 많으면 이것들이 폐지로 나오게 되면 예. 얘들이 그렇죠. 아, 그럼 회수율은 높아지니까. 야, 그거는 수입된 종이 제품도 다 포함해서 분모로 넣어야지. 그래. 그건 이상하네요. 자국 생산량으로만 하면 이거 갖고 영국이 얼마 자랑하겠습니까? 이거? 제주 공장 없는 우리나라는 재활용률이 2000%다. 뭐 이럴 거 아니야. 네, 또 이렇게 또 쟁점 이상하게 알겠습니다. 야, 그래서 그렇다. 한국은 어쨌든 세계 평균이 60%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평균에 비해서는 한국은 종이의 재활용을 무척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제지 회사들의 기술력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건 뭐 좋은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의 제지사분들이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요. 한국은 가장 더러운 종이까지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 기술이 좋아서 그래요, 그거는? 그냥 인내심이 좋은 거 아닙니까, 인내심?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아주 깨끗하게 예. 수거된 종이만 재활용하겠다. 이건데 우리나라는 일단은 좀 더러워도 분리배출해. 예. 그래서 선진국의 제지 산업에서는 이거 우리 더러워서 재활용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도 모아서 반입해서 좋은 종이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 노하우 기술력을 계속 쌓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까지의 재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 험난한 데서 훈련을 많이 한 그런 셈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좀 약간 이제 재밌는 거는 중국이 2018년 이후부터 쓰레기 수입을 금지했잖아요. 예. 그러면 중국은 외국의 폐지가 전혀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금지했다면서. 어떻게 하냐면 말레이시아나 이런 동남아에 예. 그 공장을 화교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폐지가 거기로 가는 거죠. 말레이시아로. 예.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요. 완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물질을 걸러내고 잉크를 빼고 예. 해서 약간 그 반죽 상태. 걸쭉한 죽으로만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쓰레기가 아니라 제품이야. 예. 이렇게 해서 이 상태로 중국으로 들어간 거죠. 아, 그걸 활용해서 예, 그러니까 하면 중간 가공된 상태. 이걸 우리가 업계에서는 리펄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CKD 아닙니까? 이게 CKD. 그러니까 리펄퍼 수입량이 엄청나게 증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중국의 국내에서 수거되는 폐지만으로는 중국의 제지 산업이 원료를 조달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 외국에서 지금 이제 그 폐지들이 바로 들어오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리펄프로 가공하는 형태로 계속 그게 싸긴 싸서 쓰고는 싶은 거죠, 중국이. 중국이 어쨌든 그 펄프를 쓰는 것보다는 폐지를 쓰는 게 훨씬 싸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히 박스 같은 것들은 천연 펄프로 만드는 건 좀 아까운 거죠. 비싸죠. 그래서 그 폐지가 필요한데 그 중국이 국내 제지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폐지를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성숙할 때까지 시간을 기다린 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예. 외부 폐지의 유입을 끊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외국의 폐지는 들어와야 되겠고 직접적으로 못 들어오니까 그런 우회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중국은 그 폐지를 왜 쓰레기 반입을 왜 멈췄습니까? 중국몽. 중국몽이요? 중국의 위신. 쓰레기를 수입하는 쪽팔린 나라가 되기 싫다? 그겁니까?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예. 중국몽을 내세웠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게 중국의 그 위신에 안 맞다. 전 세계 쓰레기를 수입하는 게 어. 거의 전 세계 쓰레기 폐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 국제 거래량의 한 절반 정도가 중국으로 수입된 거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핵심적인 거는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이었죠. 네. 그때 그 플라스틱 차이나라고 하는 영화가 다큐멘터리 영화가 중국에서 상영이 됐었거든요. 예. 이제 중국인들이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충격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의 플라스틱 쓰레기, 비닐 쓰레기가 중국으로 수입되어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재활용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중국이 전 세계 쓰레기 처리장으로 전락했다. 아, 자존심 상한다. 자존심 상하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중국이 개방하고 난 이후에 사실은 그 전 세계 쓰레기를 빨아들였거든요. 예. 특히 2000년대 이후에 경제 성장을 급격하게 하면서 그래서 돈 받고 산 걸 거 아닙니까? 돈 받고. 그렇죠. 그래서 2000년부터 2008년 북경 올림픽 때까지 전 세계 재활용품의 가격이 수직 상승을 해요. 중국 계속 사주니까. 중국에서 계속 그 재활용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재활용품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전 재활용 시장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를 했는데요. 예. 거기서 이제 중국이 빠져버리니까 그만큼 쇼크가 크게 온 거죠. 아, 그런 스토리구나.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저런 수입이 많은데 중국에서 수입이 제일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종이 제품이나. 아니 종이 제품은 지금은 수출이 많다니까요. 지금은 수출이 많고 80%가 내수고요. 예. 한 20% 정도는 여전히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은 어쨌든 제지 산업이 어쨌든 전통적으로 그 수출을 하는 네. 국내 소비량보다 훨씬 더 많은 종이 제품을 생산하는 네. 이게 종이 생산 강국이었단 말이에요. 어. 근데 이런 전통적인 제조업의 경쟁력이 이제 서서히 약해져 가고 있다. 왜냐하면은 그 신흥 국가들이 그러니까 범용 종이 제품들에 대한 설비 투자를 계속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지금 특히 그 종이의 원료가 되는 펄퍼의 주된 생산 국가들이 종이 제품을까지 만드는 설비 투자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종이 제품의 경쟁력은 우리나라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게 결국은 석유화학 산업과 똑같은 길을 밟아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페트도 지금 난리거든요. 페트 중국에서 원래 지금 저가 페트 그 신제 원료가 수입이 엄청나게 되고 있어요. 페트병 잘라낸 거. 페트병을 가지고 만든 중간 재료. 아니 재생 원료 말고요. 재생 원료 수입도 많아지고 있는데 신제 석유로 만든 신제. 예. 그 버진. 그 수입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페트병 플라스틱 페트병을 수거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저가 신제 원료가 들어오니까 예. 재활용 쪽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 내년부터 우리나라도 페트병에 재생 원료를 10% 넣어야 돼. 뭐 이런 식의 규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새 것도 이렇게 싸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거보다 뭐 지금 한 30% 정도 비싼데 새 제품이 이렇게 낮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1.5배, 2배까지 가격 차이가 벌어질 수 있잖아요. 네. 이걸 쓰란 말이야 우리한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재생원료 시장도 영향을 어쨌든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제조업 전체가 지금 계속 그 외부의 공격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석유화학 산업이 결국은 미국하고 산유국과 중국 이쪽으로 재편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원료가 풍부한 곳. 예. 그 결국은 석유화학도 원료가 원가에 차지하는 게 거의 절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료를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곳에서 아예 플라스틱까지 생산해서 수출하겠다 지금. 왜냐하면은 석유도 연료로 쓰이는 게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전기 자동차 막 보급되고 그럴 테니까. 그러니까 뭐 2030년 정도가
그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의 피크일 거다. 예.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국가들 입장에서는 석유가 앞으로 잘 팔릴까 연료로 불안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료로 안 팔리면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팔아야지. 그러면서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설비에 대한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중국 같이 이제 규모의 경제가 되는 곳. 그러니까 이런 것 정도가 그 이제 석유화학 쪽에 플라스틱 쪽에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업체들은 뭐 사업을 다 접으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예.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은 그 경쟁이 안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제지 산업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로를 밟아가게 될 텐데. 석유화학처럼. 그런데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쨌든 그러면 그 여전히 그 플라스틱 원료를 가지고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들은 우리나라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같은 가전회사도 있을 거고 현대자동차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이 여러 플라스틱 제품들을 만드니까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쓸 수 있는 제조업체들 기반은 남아 있는 건데 종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이 제품을 만드는 제지회사가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장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박사님, 그러면 그러면 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 예를 들면 제주 회사들한테 뭐 골판지 야 밖에서 사다 쓰지 말고 재생 그 폐휴지 수거된 재활용 종이를 반드시 써. 그럼 비용이 더 올라가니까 경쟁력이 더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강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일단은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민간 소비자들 기업들한테 예. 의무적으로 이걸 써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그러면 수입을 금지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환경적인 제품을 구매해야 된다는 걸 접근할 때는 공공조달 시장을 보거든요. 공공조달? 예, 공공기관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예. 친환경 제품을 써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도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예. 그 공공기관은 녹색 제품 의무 구매라는 규제를 적용받거든요. 공공기관에 예를 재활용 A4지 꼭 써야 되고. 근데 이제 지금 그 녹색 제품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예. 환경 표시를 받은 제품, 저탄소 인증 제품, 그다음에 GR이라고 해서 재생 제품. 예. 그러니까 재생 원료가 많이 들어간 제품은 녹색 제품 세 가지 중에서 한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녹색 제품을 구매할 때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구매를 하면 녹색 제품을 구매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활용 제품을 우선적으로 녹색 제품 안에 하나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재활용 제품의 구매 촉진과 관련된 효과가 상대적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특정 그 뭐 종이 제품 정도는 일단은 적어도 친환경이라고 녹색이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폐지가 사용된 제품이라고 해야 그걸 더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공공 조달 시장에서의 재활용 종이 제품이 의무적으로 구매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여건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민간 시장은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 부분은 조금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민간에게까지 녹색 제품의 구매를 규제로서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약간 뭐 인센티브 같은 방식을 통해서 그 녹색 제품 혹은 재활용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어떤 식의 인센티브를 줄 거냐 등의 방법으로 좀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자꾸 폐지는 어차피 잘 되는 곳이니까 내버려 두고 있는 거거든요. 일종의 방치라고 생각해요. 지금 특별히 하는 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자꾸 규제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가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지 쪽에. 예. 그래서 방치하고 있다가 그 폐지 주는 할머니들이 어려워 그러면 야 좀 폐지 더 많이 사야지라는 식으로 제지 회사들에게 뭔가 의무 같은 것들만 주려고 하는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인데 저는 이런 접근도 인식도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이쪽 제지 산업이나 폐지 재활용 시장을 어차피 잘 될 것이다라는 식의 방치하는 태도는 예. 이제 좀 문제가 있다.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이 폐지를 수거하고 선별하는 이 시스템 예. 자체를 어떻게 이제 개선할 거냐. 그리고 폐지를 활용한 제품들도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그 기술 개발들이 더 필요한 것이죠. 사실은 뭐 외국 가면은 종이 폐지를 가지고도 막 의자 같은 것도 만들어요. 의자요? 예, 어차피 이거 압축 해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폐지를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종이 좀 더 다양한 제품의 종이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재활용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고 다음에 종이 시장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이외에 폐지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제품 같은 것들도 생각해보고 개발을 해서 좀 그쪽 시장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이게 나비 효과가 크네요. 그러네요. 보통 웬만한 산업은 인건비나 혹은 원료비 등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을 잃으면 그냥 수입하지 뭐. 이렇네. 우리나라 운동화 공장 이제 없어졌네. 그냥 수입해서 써야 되겠네. 아쉽네. 땡 이거였는데 제지나 석유화학이나 이런 거가 이제 문제가 되면 그건 이렇네 아쉽네 플러스 우리나라에서 재활용되던 종이, 플라스틱 이런 것들은 그럼 갈 데가 없네. 사주는 사람이 없네. 그러면 재활용을 수집을 해도 퍼가는 사람이 없네. 그럼 쓰레기가 더 늘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라고 하면 정부가 돈 내고 결국 소비자가 돈 내는 거죠. 돈을 더 내서 어디 뭐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 쓰레기 처리 비용이 늘어날 것 같은 그런 이제 부담이 생기는데 다만 그런 쓰레기를 원료로 폐지나 폐플라스틱이나 이제는 재활용이 잘 안 돼서 여기저기 가득 널려져 있을 수 있는 그런 걸 원료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기술 그거를 뭐 의자를 만든다든지 책상을 만든다든지 뭐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진 업체는 돈을 벌겠네요. 원료가 싸지고 심지어는 돈 줄 테니까 가져가세요를 할 테니까 원료가 싸지면 그렇죠. 폐지 이제 제발 가져가기만 하시면 돈 더 드릴게요라고 하는 상황이면 폐지를 사용해서 종이를 만드는 건 경쟁력이 없지만 뭐 2018년 쓰레기 대란이 발생했을 때 일부에서는 아파트에서 이제 돈 받고 팔았던 재활용품에 대해서 돈을 주는 관리비 올라가겠죠. 시장으로 바뀌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좀 생각들을 이제 버려야 된다. 상황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중국도 동남아시아에서 만든 그 반재료로 만든 그 재활용 종이를 가져다 이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로 수입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게 와 양도 엄청 많고 수입해와도 더 싸. 국내에서 폐지 줍는 것보다 이게 더 싸네. 그걸 이용해서 재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지 공장은 그대로 돌아가도 폐지 미국에 있는 안 돼. 미국에 있는 폐지 그냥 바로 수입하면 되는데. 그게 더 싼데. 그게 왜 굳이 그렇게 번거롭게 할까요? 아니, 왜냐면 미국에서 공급되는 폐지가 충분한데 지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이게 묘하네요. 그래서 그 나라에 어차피 제지 공장 없고 플라스틱 공장 없는 선진국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나라들은 그런 폐지 수집해서 어디다 쓰나 싶으면 그냥 수출을 하거나 영국이 되게 호되게 그 곤욕을 치렀어요.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 때 조치 때문에. 거기로 계속 보내다가 영국이 그때 이제 브렉시트였거든요. 예전에 그 EU에 들어가 있을 때는 대륙 EU 국가 특히 또 동유럽 국가라든 이런 쪽으로 또 보낼 수 있었고 스웨덴이나 이런 국가들은 또 소각을 많이 하니까 이런 쪽으로도 보낼 수 있었는데 EU 탈퇴하면서 그러면 EU 쪽에 쓰레기를 보내면은 외국에 국가 간 거래가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중국으로도 많이 의존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끊겨버렸죠. 그래서 그때 아마 영국에서 쓰레기 처리 때문에 되게 압박을 많이 받았고 미국도 그때 그 지자체들이 재활용품의 수거를 중단했어요. 그렇겠죠. 왜 중국으로 가는 게 막혀버려서 다 이제 우리 매립할 거야. 그러니까 외국에
쓰레기 처리를 의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안 받으면 난리 나니까. 쓰레기는 매일 나오는데 버릴 데가 없으면 그래서 난리가 쓰레기를 적게 내보내는 게 가장 근본적인.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 발생된 지역에서 네. 처리가 될 수 있는. 그 제일 좋은 거는 발생된 지역 안에서 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그렇습니다. 제일 만드는 게 가장 최선이고요. 순환이 안 되더라도 그 발생된 지역에서 최종 처리까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그 쓰레기 처리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죠. 네.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쓰레기가 안 나오는 환경이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종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박사님 책을 읽지 말자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북 언더스탠딩이라고 이 언더스탠딩 채널에서 주말판으로 특별히 만드는 재미있는 책 속의 코너가 있거든요. 네. 책을 읽고 싶은 욕구는 강한데 책을 내가 사서 읽으면 환경이 오염되니 저희가 책을 대신 읽고 말로 다 풀어드립니다. 저는 북 언더스탠딩 소개되는 책 꼬박꼬박 사서 보는데 안 됩니다. 그러지 말라고 제발. 저희가 책 사지 말라고 하는 건데요. 절대 네. 책 하나하나 이제 책을 못 사지 않는 그런 관행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당근에서 다 사자. 내 당근 얘기 왜 안 하는지 할 줄 알았어요. 네. 중고나라 또는 당근, 네. 번개장터 네. 이런 데서 뭐. 사자. 네. 그래야 생산을 안 하죠. 네. 알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참고서 너무 많이 사서 공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공부 많이 해서 좋은 대학 가봐야 별수 없다는 걸 안서방, 이서방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공부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 중요한 얘기를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네, 생각보다 그러네. 너무 중요한 얘기네. 야. 네.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다. 네, 그런 생각도 그렇습니다. 들고. 예. 예,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